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번 2021 학기 2학기 토목시공학 강의를 맡은 박상산이라고 합니다. 저하고 강의는 처음일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토질 파트 전공이고 이 토목시공학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그 토목산업기사 2차 시험에 여러분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과목이 토목시공학이니까 이번 학기 때 토목시공학을 잘 배워두면 여러분들이 토목기사 2차 실기시험을 보는 데는 아무런 어, 지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토목시공학, 음, 이 토목시공학의 과목은 이 토목시공학의 과목은 크게 이제 토질, 이 토질의 어떤 상태, 토질 상태에 따른 어떤 건설 기계 선택, 건설 장비, 건설 기계의 선택, 그 다음에 공정 관리, 어떻게 하면 이 토목 토목 공사의 공정을 합리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한번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교량, 그 다음에 뭐 아스팔트, 시멘트 뭐 이런 거 세부적으로 배우는데 이 토목시공학과 관련된 자격증이 토목기사 2차 실기가 되겠고 여기에서 자격증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건설재료가 있죠. 건설재료기사 이렇게 토목시공학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이제 건설재료기사 같은 경우는 필기 그런 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한번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도를 나가기 앞서서 일단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때부터 배운 이 토질공학의 가장 기본부터 개념을 잡고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크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잘 한번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특성상 시간이 오버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저는 대면 수업을 제외하고는 미리미리 강의를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뭐 강의 시간이 많다 뭐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비대면 수업일 경우에 그 시간이 좀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그때 내가 공부를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반복적인 학습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어차피 유튜브에도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그 학교 그 수업에 해가지고서 접속해가지고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런 수고를 하지 말고 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이번 학기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질에 관해서 토질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토목시공학을 접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득이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토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토질하면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soil이라고 하죠. soil이라고 하는데 자, 이 흙의 모태는 뭐죠? 암석이죠, 암석. 이 암석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어떠한 광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광물이 이 광물은 어떻게 생성이 돼 있죠?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이 산에서 이제 마그마가 이렇게 터져 가지고서 이 마그마가 흘러서 용암이라 그러죠. 이 마그마가 흘러서 어떤 거는 물에 급속하게 냉동될 거고 냉각이 될 거고 또 어떤 함은 또 이렇게
천천히 냉각될 거고, 또 어떤 암은 천천히 냉각된 암이 어떠한 큰 압력을 받았을 거고, 즉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 흙들이 분해가 되고, 이, 이 흙들이 분해가 돼서 어떠한 알갱이를 이루는 요것을 우리가 소일 또는 흙이라고 하죠. 이 흙으로 옛날 같은 경우 이제 선사시대 같은 경우는 뭐 이걸 가지고 뭐 어떠한 토기를 만들었을 테고, 어떠한 용구, 어떤 도구를 만들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바람을 막아주는 뭐 벽을 만들었을 테고, 어떠한 구조물에서도 쓰였을 테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흙을 우리가 이제 토목공사 하면은 어떠한 집안이나 안반 위에 이렇게 지어지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구조물이 이렇게 지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흙이라는 자체에다가 우리가 매우 연약한 집안에다가 어떠한 63빌딩 같은 걸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누르는 어떠한 구조물의 하중보다 강해야만 이 구조물을 버틸 수가 있듯이, 우리는 이 흙의 공학적인 특성을, 이 흙을 공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건물이 버틸 수 있냐 없냐를 우리는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학적으로 이 흙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이 흙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래서 이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이 테르작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유태인이죠. 근데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한 거지. 근데 이 테르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질역학이라는 과목을 맨 처음 미국 대학에서 발표를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 토질역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 대한민국의 토목 역사에 지대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흙이라는 것을 어떻게 공학적으로 풀어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한번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잘 배웠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용을 잘 하시면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예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대를 다니고 있죠. 토목공학과라는 어떠한 공학을 연구하는 공학이죠. 이 공학을 연구하는 산업의 어떠한 학문이 되는 그런 과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공학이라는 어떠한 이론을 증명을 할 때는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 수학적인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수를 논하는 학문. 이 수학적인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질역학도 마찬가지로 이 토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수학이라는 이 학문이, 수를 논하는 학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미분, 적분, 처음부터 이 토질역학이란 과목이 미분, 적분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 선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많은 공학자들이 이 토질이라는 과목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풀어낼까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학자들이 이 흙은 뭐로 구성되어 있을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흙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흙을 이렇게 종이컵 안에다가 이렇게 따르고 보니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자, 요 종이컵 안에 흙을 넣고 가만히 보니까 일단은 뭐가 있어요? 토립자가 있겠죠. 그렇죠? 흙 알갱이 토립자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여기 토립자와 토립자 사이에 공기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것을 우리가 공극 또는 간극이라고 합니다. 간극.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흙이 축축하냐 말랐냐는 말랐냐 요것을 표현할 때는 이 흙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물 요렇게 우리가 흙의 구성을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참고로 물은 어디에 위치한다? 물은 이 알갱이를 적시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토립자 같은 경우는 소일을 쓰는 게 아니라 솔리드, 고체 덩어리라고 보는 거죠. 즉, 쇠구슬을 연상하게 되면 이 어떠한 물이 이 쇠구슬을 적시는 게 아니라 어떤 거죠? 이 쇠구슬을 적시지는 못하고 이거는 솔리드, 고체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토립자, 이 쇠구슬을 적시지는 못하고 자체를 적시지는 못하죠. 요걸 타고 어디에 위치한다? 물은 요 간극에 위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다? 토립자, 간극, 물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흙의 구성 3요소라고 과학자들이 명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흙의 구성 3요소를 이용을 해서 이 과학자들이 이러한 막대 그래프를 하나를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3등분을 하죠. 3등분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일 밑에를 토립자 S, 요거는 이제 솔리드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를 물, 그 다음에 공기를 에어 이렇게. 그래서 흙의 구성을 이러한 막대 그래프에다가 옮기고 이것을 뭐라고 명명하느냐? 흙의 세 가지 상태. 그래서 흙의 삼상이라고 명명을 해요. 흙의 삼상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흙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 토립자, 간극,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흙은 어떻게 표현이 된다? 흙은 토립자는 솔리드로 표현이 되고 흙에 존재하는 물은 간극에 존재한다. 이렇게 가정사항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흙의 삼상을 표현해 보니까 자, 어떤 깡통에다가 똑같은 크기의 깡통에다가 똑같은 크기예요. 똑같은 크기의 깡통에다가 이제 하나는 똑같은 흙을 이렇게 넣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그냥 느슨하게 다지지 않고 느슨하게 넣는 거죠. 또 하나의 흙은 이제 꽉꽉 눌러서 흙을 넣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토립자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자, 최적은 똑같아요. 최적은 똑같은데 하나는 느슨하게 그리고 하나는 흙을 단단히 다져서 이렇게 넣었으면 당연히 무게에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죠? 자, V분의 W, 최적분의 무게. 뭐죠? 여러분들이 배운 단위 중량이죠. 단위 중량. 이해가시죠? 그래서 흙은 느슨하게 넣느냐 아니면 다져서 넣느냐에 따라서 뭐가 차이가 있다? 단위 중량의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흙의 삼상은 이 단위 중량을 굉장히 중요시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전제를 깔고 가정상을 깔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흙은 단위 중량과 관계가 깊으니까 이쪽을 최적과 관련된 V라고 표시를 하고 논할 거고 이쪽은 무게와 관련된 것을 논할 거예요. 단위 중량을 논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단위 중량과 관련된 사항을 보게 되면 자, 최적은 최적인데 어떤 최적? 토립자의 최적 V S가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최적 V, W. 자, 그 다음에 공기에 대한 최적 V, A.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무게 한번 볼게요. 무게. 자, 토립자의 무게.
웨이트는 웨이트인데 어떤 웨이트? 솔리드의 웨이트 WS. 자, 무게는 무게인데 어떤 무게? 물의 무게 WW. 그죠? 자, 무게는 무게인데 어떤 무게? 공기의 무게 W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참고로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우리가 토목을 논할 때는 단위가 굉장히 크죠. 단위가 뭐 톤퍼메다 3승, 그다음에 뭐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3승, 이 뭐 철근이나 시멘트 자체에 이 비중 자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논하는 단위도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공기의 무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논할 때는 0으로 봐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토립자 사이사이에 있는 공기의 무게는 우리가 무시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더 따져볼게요. 여기 한번 여기는 너무 좀 좁네요.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막상 하려니까 공간이 좁아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흑의 삼상을 다시 그려봅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좀 이쁘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3등분을 하죠. 그래서 제일 아래를 솔리드 그 토립자, 그 다음에 물 워터, 그 다음에 A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흑의 세 가지 상태. 그래서 흑의 삼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을 V로 놓고 이쪽을 단위 중량이 중요하니까 여기서 단위 중량에 대해서 논해야 되니까 V하고 W를 이렇게 놓고 자, 이쪽을 뭐 VS 여기를 뭐 VW 그 다음에 여기를 뭐 VA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표현되는 것은 어떻게 WS, WW, WA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논할 때 여기는 뭐예요? 물이 이만큼 차면 간극은 그만큼 줄어들 테고 그죠? 물이 마르면 간극은 그만큼 늘어나겠죠. 요 구간을 우리가는 간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간극? 최적은 최적인데 어떤 최적? 간극의 최적. 앞에는 볼륨이고 뒤에는 간극 보이드의 보이드. 그래서 볼륨 보이드 간극의 최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요 전체를 우리는 하나의 볼륨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를 이제 우리는 0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요 전체를 아이고 휘었네요. 요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본다? 하나의 무게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요쪽 요쪽 V분의 W 즉 단위 중량을 우리는 여기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그러면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요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식화 시키는지 어떻게 수식화 시키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10분 정도 쉬었다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